자, 여러분 요약집은 219페이지죠? 219페이지 대입 표현하겠습니다. 이 대리도 보통 두세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양이 좀 많아요. 자, 일단 우리가 공부한 대리는 대리운전 대리 아니라 그랬죠? 회사의 김대리, 박대리 아닙니다. 뭘 대리하는 거죠? 법률행위를 대리하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민법 총칙은 항상 재산상 법률행위, 재산상이죠. 따라서 불법행위 대리 못합니다. 사실행위 못해요. 가족보상행위 대리 아닙니다. 우리는 뭐다? 재산상 법률행위를 대리한다. 이 제목을 염두하셔야 돼요. 자, 그럼 대리의를 좀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만약에 갑과 을이 법률행위하고 자기들이 책임지죠. 대리제도는 대리행위는 대리인과 상대방이 하죠. 그 행위에 대한 효과, 책임을 효과라 하죠. 책임 효과는 대리권을 준 본인과 상대방이 책임지는 거죠. 이처럼 행위 주체와 효과 주체가 서로 일치하지 않죠. 이게 대리제도입니다. 그래서 행위만 대리인이 하죠. 그 행위 모든 책임은 다 본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한 이행, 계약 이행도 본인. 이들이 한 행위를 취소한다. 취소 해제 다 본인이 하는 거죠. 이행뿐만 아니라 부수적 효과까지 다 본인입니다. 행위만 대리인이죠. 이렇게 두 개가 갈라지는 거죠. 자, 대리 3인관계 했는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이 X부동산이 5억짜리인데 이걸 팔기 위해서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줘서 을이 병을 만나서 부동산을 파는 거죠. 팔 때 행위는 내가 하지만 책임을 누가 지죠? 본인 갑이죠. 얘를 본인 이름을 알려야겠죠. 이렇게 현명했을 때 이제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이고 병이 상대방이죠. 그럼 행위는 을과 병이 했지만 누가 이행하는 거죠? 책임은 갑과 병이 책임진 거예요. 이처럼 의리한 행위를 갑과 병이 책임지려면 첫째, 일단 둘 간에 정당한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대리권. 그리고 이 대리인이 뭐죠? 이자가 의사결정하면 본인이 아까 책임을 진다 그랬죠. 이처럼 자, 의리 의사결정 대리에서는 그러니까 의리한 행위를 병이 책임지려면 정당한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매도하러 그러니까 을이 팔았잖아요. 그러면 의사결정을 본인이 아니라 누가 한다? 대리인이 합니다. 그러니까 팔아달라 했으니까 매매가를 갑이 아니라 을과 병이 정하는 거죠. 두 사람이 만약에 이걸 7억에 정했다. 그럼 갑 기분 좋죠. 그러면 갑과 병이 7억에 이행하는 거죠. 근데 조억짜리를 만약에 3억에 배우세요. 3억. 그럼 갑 열받죠. 그럼 갑 책임져야 안 져요?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갑과 병이 3억에 책임지는 겁니다. 이처럼 현명이란 본인의 이익이 아니에요. 본인에게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본인이 책임진다. 본인을 위해서 한다는 거지 꼭 이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이익도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팔 때 우리가 다 팔죠. 대리권 안 주잖아요. 혹시 이런 거 할까봐 우리는 대리권 안 주는 겁니다. 그러죠? 아무튼 이처럼 대리에서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합니다. 이처럼 의뢰한 행위를 갑이 책임지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둘 간에 정당한 대리권이 있고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했을 때, 즉 현명하고 법률행했을 때 둘이 책임지는 거죠. 이걸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구별 개념으로서 대리와 사자가 있는데 사자는 심부름꾼이죠. 그럼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가? 아까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결정했죠? 대리인이 했죠. 근데 사자에서는 본인이 결정하면 사자는 전달이나 심부름하는 거죠. 이렇게 누가 의사결정하는가 그걸 잘 비교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리 종류를 보시면 먼저 의무대리, 법정대리 중요하죠. 의무가 무슨 말이에요? 의무? 의무가 내 마음대로. 의무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그럼 유식하게 법률행위, 내 의사에 따라. 따라서 의무대리는 대리권을 주는 거죠. 이걸 숙권행위라고. 이건 이제 분료식이에요, 분료식. 아까 뭐든지 서면으로 해야 한다, 틀렸다 했죠. 보통 위임장을 주겠지만 꼭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분료식입니다. 한편 법정대리는 내 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정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동대리, 소송대리 갔는데 이건 뭐 말장난이죠.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말을 하는 거, 소송대리는 말을 듣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정상, 비정상을 나눴을 때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정상이고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거죠. 이렇게 분리할 수 있고. 아무튼 이거 주의합니다. 수권행위는 오직 의무 대리에만 나와요. 수권행위와 법정 대리에 나온 순간 그거 틀린 겁니다. 수권행위는 오직 의무 대리에만 나온다. 법률행위. 그 다음, 우린 시험법이 의무대리죠. 의무대리권 범위를 보겠습니다. 이제 판례를 보는 겁니다. 자,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포괄적으로 매도화를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을이평을 만나서 갑이를 현명하고 매매했죠. 이렇게 을과 평이 하면 이제 둘이 책임지잖아요. 이게 대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팔아달라 했죠. 그럼 우리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됩니다. 그냥 팔아줘. 그러면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이나 또는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 있는 거죠. 그리고 포괄적으로 매도할 대리권을 주면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온 거죠. 근데 보세요.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 했죠. 그럼 을은 매매만 해야겠죠. 을이 그 계약을 해지라든가 취소하면 될까요? 이거 안 되겠죠. 누가 팔았지 취소하라 했어?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의무대리인은 원칙, 취소권, 해제권 없다 그랬죠. 이거 하려면 별도로 수권을 받아야 돼요. 수권 받아야 된다. 매매만 하라 했죠. 그런데 이런 건 못하는 거죠. 이처럼 원칙 의무대리인은 해제권, 취소권 없다. 수권 받아야 그때 가능합니다. 그 다음 계속 의무대리권 범위 오는 겁니다. 자, 대리인에게 나 대신 매매계약 체결해 그랬어요. 그럼 이 대리권에는 아까처럼 해제라든가 취소할 권한 포함되어 있지 않죠? 하면 안 되겠죠? 매매만 해야 된다. 이번에는 부동산을 사달라 해서 사달라 했거든요. 그럼 매매만 해야겠죠? 사서 그걸 처분하면 됩니까? 이런 거 하란 말 없죠? 이 대리권 범위에 이건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 나 대신 은행 가서 예금 계약 체결해 그랬어요. 그럼 예금 계약만 해야겠죠.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큰일 나겠죠.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내가 빌려준 돈 대여금 대신 받아오라고 대여금 영수할 권한을 줬어요. 가서 돈 받아야겠죠. 가서 채무자가 마음에 든다고 채무를 깎아주면 됩니까? 그럼 안 되겠죠. 포함되지 않다. 다음 이거 잘 보세요. 자, 의무대리권에는 일반적으로 상대방 의사합의를 수령할 권한이 있어요. 다시 의무대리권 속에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하겠죠. 그럼 가서 말만 하고 듣기는 하면 안 돼요? 말하고 당연히 들을 거 있어야겠죠. 이게 일반적인데,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두 개 잘 비교합니다. 이제 어떠한 계약, 매매라면 매매계약 체결을 수권받은 대리인이 그 수권된 매매계약을 다 했네요. 그럼 임무를 완성했죠. 받은 임무를 다 완성했죠. 그럼 대리권 여전히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임무를 완성했으니까 대리권 이제 소멸합니다. 소멸했으니까 더 이상 뭘 하면 안 되죠. 따라서 해지 등 처분권 없어요. 그리고 자 이거 이제 더 이상 의사 수령할 권한 없어요. 아까는 대리권 살아 있으니까 들을 권한 있지만 이제 임무를 완성해서 대리권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들을 권한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잘 비교하세요. 그래서 의무대리권에 관한 판례 내용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줬는데 구체적인 권한을 정하지 않을 수 있죠. 그걸 대비해서 118조가 있습니다. 118조에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 행위만 할 수 있다. 첫째, 보존 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용 행위나 개량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인 데에서만 가능합니다. 법조문 이대로 시험에 나와요. 그럼 여기 처분 변경 행위 없죠? 처분 변경 행위는 수권 받았을 때만 가능하고 그런 권한 정하지 않았다면 처분 변경 행위는 애초에 못하는 거죠. 이렇게 법조문을 잘 기억하세요. 그럼 보존 행위로 시험에 나오는 게 믿음기 부동산을 맡았거든요.
미등기 부동산을 맡았죠. 그럼 특별한 수건이 없더라도 보존 등기는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죠. 그 다음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면 안 되죠. 이건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그냥 예시를 들은 거예요. 자, 예금 통장을 맡았는데 그 예금 통장이 이게 예금이 은행인 이자가 낮잖아요. 이걸 주식 투자하면 될까요? 그럼 성질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이건 원금 상실 우려가 있죠. 그럼 하면 안 된다. 또 이자가 싸니까 개인적으로 비싼 이자 받고 빌려줘요. 그걸 사채한다. 하면 안 되죠. 성질이 변하잖아요. 여기는 원금 상실 우려가 있어요. 원금 손실될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성질이 변하니까.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분 변경행위는 못한다. 수건 얻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법조문을 잘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219페이지 했었고, 자, 220페이지 위쪽까지 다 했어요. 그럼 중간에 양괄호 2번에서 대리권 제한하고 이제 박스가 있습니까? 거기 박스에 각자 대리와 다음 자기계약 쌍방대리 이쪽하겠습니다. 먼저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텐데, 자, 자기가 누구죠? 자기가 누구예요? 집에 있는 그 사람? 자기란 대리인이죠. 대리 행위를 대리인이니까 대리에서는 자기나 자신은 다 대리인입니다. 그럼 본인은 뭐라 해요? 본인은 그냥 본인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란 대리를 말합니다. 그럼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 허용되지 않아요. 하면 안 되죠? 근데 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가 돼요.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원래 안 되는데 본인이 허락했거나 확정된 채무이행 이때는 예외적 가능합니다. 세우세요. 농구감독 허체 예외적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유 없어요. 부득이한 사유는 복대리 나와요. 그러니까 허체. 자, 예를 들면 배기사주가 있는데, 자, 대리인은 이제 본인의 허락이죠. 허락이 없으면 그다음 초록색 글씨가 자기계약, 본인을 위하여 대리인 자기와 법률을 하거나 이게 자기계약, 그다음에 이게 쌍방대리, 동일한 법률에 관해서 상사 쌍방대리 하지 못한다. 그 말은 허락이 있으면 둘 다 가능하다. 그리고 확정된 채무이행도 둘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허체요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자기가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어제 을에게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는데 을이 오늘 전화했어요. 야, X 팔았어. 갑이 이거 빨리 팔았네. 누가 샀는데? 내가.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있잖아요. 5억짜리면 자, 매도인은 갑에게 매도할 대리권이 있으니까 매도인은 갑에 대리인 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샀다고요? 을, 내가.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그럼 아까 보세요. 아까 자기계약이 뭐였냐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자기랑 했단 말입니다. 다시 대리인이 갑을 위해서 누구랑 매매했다? 자기랑.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그럼 대리에서는 의사를 대리인이 정하죠. 따라서 팔가격을 갑 대신 을이 정하면 갑이 책임질 것이고 살 가격을 을이 정한 거죠. 결국 혼자 가격 정했다 이 말입니다. 혼자. 그럼 이런 거 하지 말란 거죠. 혼자 이것을 5억짜리를 3억 하면 가격에 손해가 갈 게 뻔하니까 원칙 허용되지 않는다. 쌍방대리는 뭐 금방 감이 오죠. 갑이 X를 팔기 위해서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고 한편 병은 사달라고 대리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 둘이 매매시키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매도인은 대리권 받았죠. 그래서 매도인은 갑에 대리인 을이 되고 매수 대리권 받았죠. 매수인은 병에 대리인 을이 됩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팔 가격을 갑 대신 을이 정하면 책임만 갑이 지고 살 가격을 병 대신 을이 정하면 책임만 병이 지죠. 그럼 또 혼자 가격 정한단 말이죠. 그럼 5억짜리를 3억으로 정하면 을 혼자 정하면 본인 둘 중에 한 명이 손해볼 수 있으니까 원칙하지 말란 겁니다. 그래서 원칙 둘 다 안 된다. 근데 이제 예외적 허용 허체
허락이 있으면 당연히 가능하죠. 그럼 확정된 채무 이행 중에 쌍방대리, 다시 확정된 채무 이행 중에 쌍방대리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갑과 을이 이미 부동산을 10억에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럼 갑은 등기를 넘겨야겠죠. 근데 등기를 보통 누가 하죠? 누구한테 맡기죠. 그래서 법무사를 정해서 갑도 등기 신청을 대리권을 주고 을도 등기 신청을 대리권을 줘서 법무사가 혼자 가서 등기하죠. 그러면 법무사가 가격 정했나요? 아니죠. 갑과 을이 이미 10억으로 딱 확정시켜놨죠. 그 확정된 10억 이걸 그대로 가서 하는 거, 이런 쌍방대리 가능하다. 확정된 채무를 한 거니까 법무사가 가격 정한 거 아니죠. 근데 이런 거 안 돼요. 자, X부동산이 경매 나왔는데 갑이 경매 전문가예요. 경매를 잘 알아요. 근데 갑 친구 우리 X를 경매 받아달라고 입찰해달라고 경매 입찰해달라고 갑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하필 병이라는 사람도 X를 경매 받아달라고 또 갑에게 입찰 신청할 대리권을 줬어요. 갑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해서 양쪽한테 대리권 받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갑이 을을 위해서 갑이 가격을 써주고 병을 위해서 가격을 써준다 해보세요. 그럼 갑 의사에 따라 둘 중 한 명을 경매해서 떨어뜨릴 수 있죠. 이거 안 되겠죠. 지금 둘 다 X를 원하는데 갑이 을은 10억, 병은 11억에서 을을 임으로 떨어뜨리면 안 되겠죠. 이런 쌍방들이 안 된다. 이건 무효. 이런 쌍방들이 이건 무효예요. 이렇게 이미 확정된 걸 이행하는 쌍방대리는 가능하지만 혼자 의사결정하는 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근데 실제로는 해야 안 해요. 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라면 만약에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할 수 있죠. 실무교육 받으면 매수신청 대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중개법에서 매수신청 대리해요. 근데 X가 경매 나왔거든요. 손님이 사무실 찾아왔네. 아, 저 X부동산 경매 좀 받고 싶어요. 아, 그럼 제가 전문가니까 저한테 맡기세요. 그러겠죠. 그럼 가격 조율을 해봐야겠죠. 대강 가격을 조율해야겠죠. 자, 그럼 갑은 우리 경매에서 1등 나야 수수료를 많이 받죠. 경매에서 1등 나는 방법은 뭐죠? 경매에서 1등 나는 방법, 법을 많이 알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가격 높이 쓰는 거, 높이. 그러니까 갑은 높이 쓰게 꼬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래요. 한 10억쯤 쓰면 될까요? 갑이 무슨 소리? 이건 한 12억은 써야 돼요. 그래요. 그럼 우리, 아, 너무 비싼데요? 그러면 갑은, 아니, 내가 전문이니까 내가 잘 알지. 내 말 듣고 12억쯤 쓰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 12억에 쓰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12억에 입찰했거든요. 근데 그날, 을 말고 다른 사람 아무도 이 경매에 참여 안 했어요. 아무도. 그러면 이제 난리 나겠죠. 아니 10억에 써도 충분했는데 내가 꼬셔서 지금 10억에 썼잖아요. 갑자기 2억 날라갔죠. 그럼 맞아 죽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래가는 게 이렇게. 여러분이 갑이라면 이제 여러분 학원 동기 한 명 불러요. 그래서 학원 동기 명의로 11억 8천에 써요. 11억 8천. 그리고 을을 위해서 12억에 썼죠. 그럼 2천만 원 차이로 을이 됐잖아요. 둘이 짜고 친 건데. 그럼 기분 좋게 속았죠. 그러죠? 이렇게 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는 겁니다. 대신 들키면 안 돼요. 들키면 곤란합니다. 아무튼 이거 하면 무효. 그 다음에 이제 자기계약 중에 확정된 채무에 자, 을이 갑에게 1억 채권이 있는데 오늘은 갑이 을에게 은행 예금 통장을 다 맡겼어요. 갑이 해외 가는데 혹시 코로나 때문에 빨리 못 들어오니까 예금 통장을 다 맡긴 대리권을 줬다. 그래서 을에게 갑 예금 통장이 있죠. 근데 이 갑에 대한 채권 변제기가 오늘 도래했어요. 그러면 갑은 무조건 1억을 갚아야 되죠. 확정된 채무입니다. 근데 갑은 한국에 없고 갑 통장이 을에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 갑 통장에서 내 계좌로 1억 송금할 수 있죠. 다시 우리 갑 계좌에서 내 계좌로 1억 송금할 수 있죠. 확정된 채무니까. 이게 자기계약. 아까 자기계약 뭐였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송금하죠. 누구에게? 자기에게. 이게 자기계약. 가능하다. 확정된 채무. 그래서 허채 가능하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제 119조 각자 대리인데 법조문 이대로 시험에 나오죠. 대리인이 수인인 때 공동대리 틀려져 원칙 각자 본인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속건행위에 다른 정황만 있는 때 공동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때는 공동을 해야 된다. 저기 예를 들면 자 대리인 수인 여럿이다. 항상 원칙이 뭐다? 각자 깡패 X 깡패처럼 몰려다닌 거 아니에요. 혼자 다녀요. 근데 예외적으로 공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 X를 팔기 위해서 을에게도 대리권 수여, 병에게도 수여, 정에게 수여하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공동 대리가 깡패가 아니라 각자 대리한다. 원칙 각자 대리입니다. 그래서 각자 대리 꼭 외우세요. 공동하면 틀립니다. 시험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를 유발하는 거죠. 각자 대리 깡패 X.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오시면 대리권 소멸사유가 있는데 먼저 127조는 시험이 아주 잘 나오죠. 이것은 이무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 외우셔야 돼요. 1호가 본인은 사망밖에 없어요. 2호 대리인은 사망, 성년 혹은 개시, 파산이죠. 그러니까 한정 후견 없죠. X. 그러니까 이대로 외우세요. 그냥 이렇게 본사, 대사성파 외워요. 본사, 대사성파 대리권 소멸한다. 근데 이와 비교할 게 117조 대리 능력인데 대리 능력. 대리는 먼저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이게 없다면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근데 행위 능력은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필요 없다. 이게 117조. 그 말은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될 수 있다. 피한정 후견인 될 수 있다. 피성년 후견인도 될 수 있어요. 의사 능력만 있다면 피성년 후견인 써있지 않을 수 있다고. 따라서 대리인 될 수 있으니까 이 제한 능력자의 대리 행위는 완전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행위해도 이자가 책임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대리인 될 수 있고 그자가 한 대리 행위는 완전 유효예요. 완전 유효니까 그 제한 능력을 이유로 누구도 취소 못합니다. 본인이든 법정 대리이든 완전 유효라. 뭘 이유로? 그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럼 두 개를 잘 비교하면 아까 여기서는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대리권 소멸하는데 여기는 피성년 후견인 대리인 될 수 있네요. 그러죠? 근데 두 개는 출발점이 다르죠. 출발점. 자, 일반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면 능력자 정상인을 선임했겠죠. 근데 그 정상인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 대리권 소멸한답니다. 출발점이 정상인.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능력이 없는 사람을 알고 뽑았죠. 처음부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유로 취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출발점이 다르다. 다시 예를 들어오면 갑이 을 정상인을 대리권 줬거든요. 근데 그 정상인이 피성년 후견이 되면 대리권 소멸한다고. 여기는 갑이 X를 팔아야 되는데 친구 우리 피성년 후견이에요. 근데 갑이 믿을 사람이라고는 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을에게 대리권 수여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능력이 없었죠? 근데 그 을이 병을 만나서 갑이는 현명했죠. 근데 갑이 막상 의리한 행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쫓아가서 책임져야 되지. 쫓아가서 제한 능력으로 갑이든 을의 법정대리인 누구도 취소 못합니다. 이건 완전 유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점이 서로 다르다.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제 대리권 소멸서 이무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 128조가 있는데 자 법률행위가 속건행위죠. 속건행위. 그럼 법률행위에 소유된 대리권, 이무대리권은 전조 경우에 첫째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소멸한다. 둘째, 그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속건행위 철회할 수 있죠. 그때도 소멸한답니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이 고용관계입니다. 갑이 사장님이고 을이 종업원인데 을이 일을 너무 잘해서 사장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근데 갑이 이 X를 팔아야 되는데 갑이 바빠요. 근데 을이 마침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X 한번 팔아봐라고 대리권 수했어요. 그럼 이 그림에서 갑이 왜 을에게 대리권을 줬죠? 일을 잘하니까. 그랬죠? 그게 대리권을 준 원인된 법률관계예요. 고용의 일을 잘하니까 대리권 줬죠? 그래서 고용관계가 원인된 법률관계. 근데 이렇게 있다가 한 달 후에 을이 잘렸다. 종료했죠? 그럼 대리권 남겨둬야 돼요? 대리권도 소멸한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일은 잘하는데 부동산을 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야, 그냥 너 일만 열심히 하고 그만 팔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용관계 계속 유지 전에 유지하고 그만 팔으라고 속거래만 처리할 수 있죠. 이 두 가지는 이모들이만 나온다. 이거 두 개는 이모들이만 나와요. 법정들이 X. 그래서 두 가지 잘 정리합니다. 그 다음 이제 대리권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221페이지 이쪽이 양가로 4번입니다. 그럼 이제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범위 내입니까? 범위를 초월했습니까?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권 범위 내입니까? 범위를 초월했습니까? 범위 내입니다. 이 말과 달라요. 이건 대리권을 초월했죠. 이건 좀 이따 무권대리나 표현들이고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이 보세요. 니은자라 니은자요. 니은. 그러니까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있으니까 원칙 유효, 원칙 유권대리예요. 유권대리. 범위 내니까. 단 상대방도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런데 대리권 남용은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법이 없는데 이렇게 해결하거든요. 그럼 이게 지난주에 공부한 비진입 표시 107조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법이 없는데 이렇게 해결하니까 107조 비진입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한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갑이 X를 팔게 해서 을에게 매도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병을 만나서 현명하고 매매했죠. 팔아달라니까 팔았죠. 그럼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죠. 그러니까 둘이 유효하게 책임지죠. 이게 대리권 남용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원칙 유효. 근데 그 남용이란 병이 을에게 매매대금 줬거든요. 그럼 을은 이 돈을 본인에게 갖다 줘야겠죠. 근데 이 돈 가지고 을이 도망쳤다. 이게 남용입니다. 결국 남용이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지만 본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나 제3자를 위해서 가지고 도망쳤죠. 이걸 남용 그래요. 자, 그럼 자, 병이 을에게 준 돈은 갑에게 준 걸로 유효합니다. 병은 이제 할 일 다 있어요. 또 돈 줄 필요 없죠? 그래서 원칙 요건대리. 그러니까 갑은 빨리 등기 넘기고 갑은 빨리 을을 잡으러 가야겠죠. 원칙 유효. 원칙 요건대리. 병을 할 일 다 했다. 단 예외적으로 병도 병이 돈을 주면 을이 도망칠 것을 병도 알았대요. 즉 남용 사실을 병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돈 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도 돈 줬네요. 그때는 을에게 돈 주는 행위가 갑에게 무효가 돼요. 그럼 돈 다시 줘야 된다. 돈 다시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병이 을을 잡아서 그 돈 뺏어야겠죠. 이렇게 107조를 유추한다. 자, 이제 파란색 3번 대리행위에서 현명주의 현명입니다. 자, 현명을 해야 대리죠.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명이란 본인의 힘을 나타내죠. 그리고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니에요. 여기 봐보세요. 자, 대리권이 없는데 현명하면 대리이다. OX 뭐죠? 대리권이 없는데 현명하면 대리이다. OX 뭐예요? O입니다. O. 반면 대리권이 있더라도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대리권이 있든 없든 현명하면 대리예요. 그럼 대리권 없는데 현명하면 그걸 무권대리 그래요. 그러니까 대리를 썼단 말은 현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리권이 없는 거죠. 따라서 현명했을 때 유권대리와 무권대리가 나옵니다.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14조에서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현명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의 소유력이 생긴다가 본인이 책임진다는 거죠. 다음 115조에서 대리인이 자 빨간색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현명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가 누구라고요?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대리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다가 문맥상 현명하지 않았으나요. 상대방이 대리로서 산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 현명이 된 걸로 봐요. 그래서 직접 본인에 대해 소유력이 생긴다가 현명이 된 걸로 봐서 본인이 책임진다. 단서죠. 그러나 단서. 자, 예를 들어보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토지를 사달라고 매수할 때를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토지를 보러 돌아다니다가 병에게 X라는 토지가 있는데 내 맘에 딱 들어요. 태어나서 을에게 좋은 땅 처음 봐요. 그럼 우리 갑을 위해 사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그냥 내가 살 수 있잖아요. 내 맘에 드니까 우리 그냥 내가 샀어요. 갑 이름이 현명해야 하네요. 현명 안 하고 그냥 내가 샀습니다. 이처럼 대리인권이 있더라도 현명하지 않으면 이건 대리가 아닙니다. 병은 갑 존재를 모르겠죠. 그럼 매매는 을과 병이요. 그래서 이 자기 을이 을, 대리인 자기를 본다. 이건 을과 병이 계약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병이 되고 매수인은 을이 돼요. 갑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병은 등기에 넘겨야 되고 을은 돈 줘야 됩니다. 둘이 이행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 제가 깜빡이 잊고 현명 안 했네요 라고 착오 주장 못합니다. 둘이 책임져야 돼요. 을은 돈 주고 병은 등기에 넘겨야 된다. 갑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우리 현명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 병에게 저는 갑이 대리인 을이에요 라고 현명했다. 정확히 현명했죠. 근데 이번에 우리 둘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매매계약서에 을이 그래요. 제가 갑 대신 왔으니까 제가 갑 도장 찍고 제가 갑 이름 사인할게요 라고 을이 다 했다. 그럼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현명된 겁니다. 현명은 누구 이름? 본인의 이름. 본인의 이름 2번씩이나 나왔죠. 그럼 현명이 된 거예요. 본인이 책임진다. 이번에 우리 계약서에 을 도장 찍고 을 이름 사인했어요. 그럼 현명하지 않았죠. 그럼 이거죠, 이렇게 한 거죠, 이거. 을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나 현명하지 않았으나 을이 갑에게 받은 위임장을 보여줘요. 그럼 병도 알 수 있죠? 너 뒤에 갑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때 현명이 된 걸로 본다가 115조 3서예요. 여기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위임장 보면. 그럼 현명이 돼서 직접 본인이 책임진다. 어떻게 현명한가 사례를 통해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명주의였고, 다음 이제 대리인이 하죠. 자, 넘겨요. 222페이지. 대리인이 하죠.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가도 다 대리인 기준, 대리인 표준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가 104조 궁방만 본인, 나머지는 다 대리인. 그래서 자, 116조 1항이 있는데 1항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이 불일치, 비통착이 어떻게 알아요? 뒤에 사경만 있으니까. 비통착 사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들에 영향을 받을 경우에 여기까지 한마디로 뭔가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근데 이거 애울 필요 없어요. 애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안 애워져요. 그냥 뭐가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다음 그 사실 유무는 누구 표준? 대리인을 기준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리인 하자는 원칙 다 대리인 표준인데 우리 판례가 104조 궁방 하나만 본인이에요. 비읍, 박봉. 그리고 나머지는 무조건 다 대리인. 그러니까 이걸 애울 필요 없는 게 여기 없는 것도 다 대리인이에요. 여기 103조 없죠. 그래서 다 대리인. 104조에서
경솔 무경 없어도 다 대리인. 궁박 아니면 무조건 다 대리인. 그러니까 이걸 굳이 외울 필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본인이 있고 대리인과 상대방이 있는데 대리행위를 둘이 하겠죠. 근데 그 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뭔가 착오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대리인은 착오에 빠져 있지 않아요. 그럼 착오에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그럼 대리인은 착오 없이 정상적으로 했으니까 본인도 취소 못합니다. 본인이 이거 한 거 아니죠? 대리인이 정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게 없습니다. 취소 못한다. 이번에는 둘이 대리하는데 대리하기 전에 상대방이 본인을 먼저 사기 강박하고 그리고 와서 둘이 대리했어요. 그럼 사기 강박 당했는가? 대리인 기준. 대리는 안 당했죠. 그럼 정상이죠? 정상이라 본인도 취소할 수 없다. 본인이 당했지만 이건 본인이 한 거 아니죠? 대리인이 정상이잖아요? 취소하지 못한다. 이번에는 자 상대방이 대리인을 먼저 사기 강박하고 그리고 나서 둘이 대리했어요. 그럼 이제 대리인이 당해서 비정상했죠. 이제 취소할 수 있다. 단 모든 효과, 취소권, 해제권 다 본인. 취소는 본인이 합니다. 이무대리인 취소 못해요. 취소하려면 본인에게 취소 권한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누가 한다? 본인. 자 결론. 대리인이 착오 없죠? 취소 못한다. 대리인이 안 당했죠? 취소 못한다. 대리인이 당했죠? 취소할 수 있다. 궁박 아니면 다 대리인. 다음에 이거 103조 했었는데 갑과 을이 제일 매매했거든요. 정이 병에게 사달라고 데리고 오셔서 이 대리인이 하필 산다는 게 하필 이걸 제2 매매 계약 이중 매매했네요. 근데 대리인이 이 매매 적극 가담했다. 근데 본인은 그런 거 몰라요. 그럼 이 매매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누구 기준? 대리인. 대리인 기준. 대리인. 본인 기준 아니에요. 누구 기준? 대리인. 103조인가 아닌가? 대리인. 대리인이 적극 가담해서 무효니까 본인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답니다. 그 다음 대리인 효과가 있는데 자 행위만 대리인 모든 효과는 다 본인. 그래서 둘이 대리했죠. 그럼 이건 누가 이행해요? 본인. 누가 취소해요? 본인. 누가 해제해요? 본인. 그러니까 임무대리는 원칙 취소 해제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 무효장도 본인. 그 다음 상대방이 대리행위를 해제했다. 그 원상회복 누가? 원상회복. 무조건 본인. 원상회복 본인. 채무불이행을 이로 해지하면 손해배상도 본인. 손해배상 의무도 무조건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만 대리인. 부수적 효과까지 무조건 다 본인. 행위만 대리인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대리 보셨고 이제 복대리합니다. 복대리. 222페이지 제일 밑에 복대리 있습니까? 복대리는 자 복대리인 말을 나눠요. 첫 출발 보세요. 출발점 여기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대리인은 누구를 대리하죠? 본인을 대리한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복자 복이 받침이 기억이죠. 기억을 니은으로 살짝 니은으로. 그럼 본대리 본인을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해요. 그러니까 현명도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한다. 그리고 복이란 중복됐다. 대리인이 선임했단 말이죠.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그럼 자기가 누구라고요? 대리인. 여기 보세요. 여기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현명은 본인 이름. 여기는 대리인 이름. 현명 안 했죠? 따라서 대리인을 뽑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현명 안 했으니까. 그럼 뭐라 그러죠? 그냥 복임행위 그래요. 대리 아니다. 현명 안 했으니까. 그리고 선임의 수권이죠? 선임했으니까 복대리는 언제나 이무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이무대리인이 선임해도 이무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선임해도 이무대리인, 언제나 이무대리인, 본인을 대리합니다.
그럼 자, 갑이 x를 팔게서 을에게 대리권 수요, a에게 대리권 수요, b에게 대리권 수하면 이 복대리인이 있습니까? 없죠. 본인이 선임하면 다 대리인이고, 아까 대리인이 수인이면 각자 대리, 깡패 x, 각자 대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 을이 병을 선임했는데, 야, 넌 나를 대리라고 선임했다. 그럼 얘 복대리입니까? 아니에요. 을도 내 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을의 대리인입니다. 을의 대리인. 그러니까 병은 을에게만 인사해요. 갑에게 인사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을이 정을 또 선임했는데, 야, 너도 갑을 대리해 그랬어요. 그럼 이게 복대리죠. 대리인이 선임했죠. 누구를 대리하라고? 본인을 대리하라고. 이게 복대리입니다. 그럼 얘는 누구를 대리해요? 을이 아니라 갑. 근데 물론 얘는 갑을 대리하지만 누가 뽑았죠? 을이 뽑았으니까 이 모권, 대리권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을의 감독을 받아요. 그리고 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에 의존한다. 그렇지만 누구를 대려요? 본인을 대리한다. 본대리. 그러니까 본인을 대리하고 현명도 본인 이름, 본인을 대리한다. 본대리. 이게 복대리입니다. 결국 갑을 몇 명이 대리하죠? 결국 갑을 을, A, B, 정까지 4명이 대리하고 각자 대리. 자, 그럼 이제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죠. 그럼 둘이 각자 대리한다. 그 대리권 소멸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아까 복대리권은 대리권 범위에 의존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목권 대리권이 소멸하면 작권 복대리권 소멸한다 그랬죠. 그리고 103조에서 복대리는 그 권한에서 누구를 대리? 본인을 대리한다. 그 2항에서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서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본인을 대리한다. 지금까지 복대리 의의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되는데, 먼저 이무대리는 자 120조에서 대리권은 법률행위, 속권행위, 법률행위 보이던 경우에 이무대리죠. 대리인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원래 선임 못하는데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때 한해서 예외적 선임할 수 있다. 그 선임했을 때는 자 121조 자 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가 여기 승낙 부득이에 의해서 다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가 승부에 의해서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테 본인에 대해서 선임도 잘해야 되고 감독도 잘해야 돼요. 못하면 그에 관한 책임이 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무대리는 원칙 복대리인 선임권 없어요. 예외적으로 승낙이나 부득이 있을 때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애웁니다. 무승부가 아니라 복승부예요. 무승부가 아니라 복승부. 선임할 수 있죠. 그럼 이때는 선임도 잘해야 되고 감독도 잘해야 돼요. 잘못했을 때 본인에게 책임지는 과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선임 감독을 잘했다면 책임 안 지는데 선임 감독을 잘못했다면 책임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갑이 X를 팔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해서요. 그럼 을이 이무대리인이죠. 그럼 갑은 왜 을에게 대리권 줬죠? 을이 잘 파니까. 그럼 을이 팔아야 돼요. 을이 팔아야 되고 원칙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다. 갑이 을 보고 뽑았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승낙 부득이 승부가 있을 때 예외적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럼 병은 정을 만나서 갑을 대리하죠. 갑 이름이 현명하고 갑을 대리하는 거죠. 근데 이 복대리인이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복대리인이 손해 끼쳤죠? 그럼 이 인간 누가 뽑았죠? 을이 뽑았죠. 그럼 을도 본인에게 책임지는가? 근데 우리 선임 감독을 잘했다면 고의과실이 없죠? 그때는 책임지지 않아요. 근데 선임이나 감독을 잘못했다면 고의과실 있잖아요? 그때는 을도 갑에게 책임지는 과실 책임이 됩니다. 이제 법정대리. 자, 122조에서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가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득이한 일하는 때 전조 1항에 정한 책임이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만 있다 그랬죠. 정리하면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인권이 있어요. 따라서 본인에게 언제나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본인에게 언제나 책임져요. 근데 부득이한 사로 선임했다면 책임이 무과실에서 선임 감독상 과실로 줄어듭니다. 자, 갑에게 X가 있는데 제한 능력자가 있는데 법정 대리인이 있겠죠. 자, 미성년자하고 부모님인데 이 집안이 미국으로 이민 가요. 미국 이민 가려면 X부동산 팔아야겠죠. 근데 팔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부동산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부동산을 못 팔겠어요. 그럼 부동산 전문가를 선임해야겠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병을 선임했어요. 그럼 병은 갑을 대리하죠? 근데 이제 병이 정을 만나서 갑 이름 현명하고 갑을 대리합니다. 근데 복 대리인이 본인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럼 또 이 인간 누가 봤어요? 대리인. 그럼 대리인도 본인에게 책임지는가? 이때는 선임 감독을 잘해서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을 져요. 무조건 책임진다. 근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면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 선임 감독을 잘했다면 을은 갑에게 책임지지 않고 선임 감독을 잘못했을 때 을도 갑에게 책임지는 무과실에서 과실로 책임이 경감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복대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정상적인 대리였고 이제 비정상 무권 대리가 나오죠. 여기 또 10분 쉬고 가겠습니다.